자, 그러면 19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번을 보기 전에요. 중요한 표현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This is why 라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저 이거 아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밑에 나오는 This is because랑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원인, 이유와 관련된 표현인 거는 눈치챌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그리고 이 앞에 나오는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9번하고 23번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연관 지어서 필기해 주도록 할게요. 19번과 23번의 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19번에서 또 필기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필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눠서요. 첫 번째는 this is why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this is because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이어지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정석적인 해석을 먼저 알려주고 우리가 이해할 때 편한 해석을 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석적인 해석은 이 this는 뭐라고 읽어요? 이것은 이라고 읽죠. 이것은 자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것은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석적인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거는요. this 마찬가지죠. 이것은 왜냐하면 because는 왜냐하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원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해석해주면 이렇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this is why, this is because 앞에 나오는 문장과 그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this is why를 그리고 this is because를 통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거예요. This is why는요. 그래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앞에 나온 내용의 결과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앞에 나온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This is why 전에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This is because는 그냥 왜냐하면 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This is because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그렇죠. 앞에 나온 내용의 원인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뒤의 내용이 어디가 결과고 어디가 원인인지 어디가 원인이고 어디가 결과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글 전체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와서요. This is why부터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This is why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좀 간단한 방법으로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앞에 나온 내용이 원인이 되고요. 이 뒤에 나온 내용이 그에 따른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 때문에 뒤에 나온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죠. exercising 하면은 이제 운동하는 것은에서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운동하는지 이렇게 on이란 전치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mpletely 하면 완전히, empty 하면 빈, stomach 하면 그 속, 다시 말해 위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완전히 빈속이 되겠네요. 완전히 빈속 상태에서 exercising, 운동하는 것은 such as 나오면서 이렇게 nash를 통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빈속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such as는 우리말로는 뭐뭐와 같은 이라고 해석하죠. 자, 원래는 명사가 나와야 되지만 이것처럼 when 플러스 주어 동사 when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표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en you first wake up in the morning 하면 당신이 first 처음에 일어났을 때 언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같은 완전히 빈속에서 운동하는 것은 can be such a challeng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such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such는요 앞에 나온 내용을 받는 뭐 그러한이라고 해석되는 그 such가 아닙니다. 왜냐면 such a challenge 하면 그 challenge라는 내용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앞에 challenge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challenge 앞에 나온 이 such는 무엇이냐 그걸 또 설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기가 많지 않은데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요. 필기하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이에요. 서치인데 이 서치가 어떤 서치냐면 강조의 기능을 하는 서치입니다. 자, 쌤이 이전에 설명할 때요. 서치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나 자, 이전의 버전,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 정리하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치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그러한 명사라고 해석하면서 앞에 이 명사가 언급되고 그 다음에 명사를 설명할 때 서치 명사에서 그러한 명사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글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 또 하나는 위에 나온 것처럼 such as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오면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이란 뜻으로 명사와 같은 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이 명사는 예시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when 플러스 주어 동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명사절의 일종인데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such는 한번 나왔기 때문에 구정보 여기 나온 such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예시를 설명하기 때문에 신정보라고 설명을 했었죠. 여기까지 기억납니까? 근데 여기까지 나온 서치가 이제 아니라는 건데 다른 서치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 서치인데요. 이 세 번째 이제 현 3번입니다. 서치 플러스 자 on 이건 관사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오는 형태예요. 네, 이런 형태의 서치는 무슨 서치냐라는 건데 여기 나온 서치는요. 뒤에 이 명사가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런 서치가 아니고요. 이 서치는 강조의 서치가 돼요. 그러면 이 강조의 서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자, 설명해 줄게요. 자, 1번입니다. 해석은 매우 그렇게나 정말 정말로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듯이 말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조적으로 형용사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형용사가 생략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서치는 이제 처음부터 언급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서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서치는 강조의 서치인데 무조건 이 구조가 이렇게 3번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다 강조의 서치는 아니고요. 주의점 문맥을 파악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도 이 서치가 앞에 나온 명사를 받아서 그러한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에서는 강조의 서치가 사용된 거다라고 보시고 가도 되지만 10개 중에 1개 정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요. 위에 다시 올라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can be such a challenge 하면 자 여기서 챌린지라는 것은 우리가 도전이라고 해석을 하는 명사죠. 근데 도전이라는 건 우리가 쉬운 일에 도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도전이란 뜻에서 챌린지에 힘든 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can be such a challenge 하면 그렇게나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면 정말로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가요? 빈속에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나 정말로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완전히 빈속에 운동하는 거 정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빈속에 운동하면 빈속이 어떤 상태인지를 20번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볼게요. Your blood sugar levels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이 blood sugar level은 혈당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너의 혈당 수치는 low, 낮다. 그쵸? 빈속,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 수치가 낮죠. 그리고 you don't have enough glycogen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요, 충분한 글리코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뒤에 D번 보시면 stored 하면 얘가 저장 된 이란 의미의 과거 분사고요. is stored 하면은 이제 주어 플러스 pp 아니 동사 플러스 pp 해갖고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수동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장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얘는 과거 분사, 얘는 수동태 이렇게 되는데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나오는 글리코겐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동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장된이라고 해석되는 stored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store가요,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예요. 가계로만 알고 있지 말고요. 그래서 어디에 저장된 충분한 글리코겐이 없냐면 in your body 하면 너의 신체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 수치가 낮고요. 신체에 저장된 충분한 글리코겐이 없다라는 거죠. 글리코겐은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섭취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충분한 글리코겐이 없다라는 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If you exercise, 만약에 당신이 운동하면 이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오는 empty stomach 하면 빈속이죠. 네. 빈속에 운동을 하면 you will most likely 이렇게 돼 있어요. most likely는 아마란 뜻이에요. 아니면 틀림없이. 아마는 조금 확신이 떨어져 보이는데 틀림없이라는 것이 좀 더 가까운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틀림없이 lack 뭐예요? 부족할 거야. 뭐가요? 에너지가 부족할 거고요. 그리고 feel 이가 동사 두 번째예요. 느낄 거야 라는 건데 unusually는요, 이상하게, 평소와 다르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유난히 이 정도도 괜찮겠네요. 유난히 tired 하면 피곤하다는 걸 이제 느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feel tired 하면 피곤하다는 걸 느끼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tiring 안 되고 tired 해야 주어가 피곤한 게 됩니다. 자, 그럼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속에 운동한다는 것은 이런 상태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조금 더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there can also be 하면요, there is가 뭐뭐가 있다인데 there can be 그리고 also가 끼어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또한 can be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more serious outcomes 하면 더 심각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21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에너지가 부족할 거고 약간 유난히 더 피곤하다, 평소와 다르게 더 피곤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 말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냐면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요. 자, 이거 알아두세요. end up ing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결국 ing 하게 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결국 suffering from nausea and headaches 하면 nausea는 우리 단어 시간에 배웠는데요. 메스꺼움, 이제 구역질 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빈속에 운동하면 구역질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nausea, 구역질이나 혹은 headache, 두통으로부터 고통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ome people 말고 이제 some people 나왔으니까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even 심지어 faint, 여기서 faint는 형용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는 표현인데요. 형용사로는 약간 희미한, 흐릿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동사로는 흐릿한 게 이제 정신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정신이 흐릿한이라고 해서 네,
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기절하기도 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빈속에 운동하면 에너지가 부족하고 좀 피곤함을 느끼는 걸 넘어서 어떨 수 있어요? 그렇죠. 메스꺼움, 뭐 구역질이나 두통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절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운동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23번입니다. 23번 this is because니까 앞에 나온 게 이제 결과고요. 요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intense exercise 하면 강렬한 운동이요. 이게 주어고요. use 사용한다인데 어휘는 이게 다예요. 다 사용한다 이렇게 다 사용합니다 해서 use of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동사 뒤에 이렇게 up이 붙으면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뭐를요? all the glycogen 모든 글리코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글리코겐? in your muscle 하면 너의 근육에 있는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 19번부터 23번은요, 빈속에 운동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운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럼 나머지 8번, 9번, 10번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뭐 선물을 드린다기보다는 계속 선물을 주니까 지금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선물을 준다기보다는 쌤이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줄 테니 보상도 받고 공부도 하고 성적도 오르는 일석삼조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